안녕하세요. 프루덴셜 생명 신뢰받는 라이프 플래너 신동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세션을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 이번에 이 세션을 준비하면서 제 프로필을 준비해 주셨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 쓰여져 있는 지금에 집중해 주십시오라는 그 문구를 제가 만든 게 아니었는데 저 사실 제 인생 좌우명이 순간 승리거든요. 매 순간순간 집중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자라는 게 제 좌우명인데 그거 만들어주신 분이 마치 제 좌우명 알고 있듯이 써준 것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은 콩나물 시루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 어릴 때는 이 시루 속에다가 콩나물 콩을 이렇게 뿌린 다음에 하루에 수차례 물을 여러 차례 내려주는 거죠. 물은 밑에 구멍으로 쭉쭉 내려갈 뿐인데 여러 차례 내려주는 그 물을 콩나물은 흐르는 물을 영양분을 섭취하면서 또 쑥쑥 자라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다양한 얘기는 아닐지언정 여러분들께서는 제 얘기 중에서 단 한 가지라도 영양분을 한 가지만이라도 이렇게 섭취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평소 즐겨 하는 운동과 스포츠 취미 이것과 제 일과 이렇게 연관지어서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저희 부부가 고독 래퍼라는 프로를 즐겨봅니다. 여러분들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나이로는 15세에서 18세 정도 되는 고등학생들이 나와서 그동안 갈고 닦은 랩 실력을 경연으로 해서 발휘하는 건데요. 생각보다 아주 재밌습니다. 이제 갓 15세 혹은 18세밖에 안 된 어린 학생들인데 언제 저런 실력을 닦았을까 할 정도로 너무 잘하고요. 그 랩 속에 들어가 있는 본인들 얘기가 가슴 뭉클할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를 보고 있는 저희 부부를 저 아들들이 보고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아빠 엄마가 저런 프로를 보는 게 좀 신기한가 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저희 후배들한테 얘기해도 반응은 같습니다. 그러면은 나이 든 사람들은 트로트 가요만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젊은 사람들은 트로트 가요 보면 이상한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프루덴셜에서 라이프 플래너로 일하면서 그동안에 고객 서비스를 다양하게 해봤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예전에는 생일이나 뭐 결혼기념일에 책자를 보내기도 하고요. DM이나 뭐 카드를 보내기도 하고 또 문자를 보내는 거는 아주 다반사였고 다른 업체에 의뢰해서 이메일도 보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도 많이 해보시겠지만 사실은 효과가 크진 않습니다. LP는 애를 써서 이 자료를 만들어서 고객분들에게 보내지만 고객분들은 잘 보지 않으시는 거죠. 제가 작년 이맘때부터 새로운 방법으로 고객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제가 주제를 정하고 제 스스로 영상을 찍고 편집을 해서 그것을 유튜브에 올린 다음에 그 링크를 걸어서 고객분들한테 보내드리게 된 거죠. 매번 문자나 혹은 이메일로만 받던 분들이
제 모습을 보시고는 그중 반응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었죠. 제가 어릴 때부터 사진 찍고 영상 찍고 뭐 편집하는 것을 좋아했던 그런 과거에 그런 취미 같은 것이 반영됐던 것 같습니다. 이런 그 영상 유튜브 소식지는 작년에 우리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상담이 어려울 때 제게 비대면 영상 상담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어느 후배 LP가 이런 상황에서 뭔가 우리 대안이 필요하지 않냐라고 저한테 영감을 주었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처음에는 보험 상담은 무릎을 맞대고 하는 게 보험 상담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제가 그동안 해왔던 영상을 찍고 편집하고 보냈던 그런 경험이 아주 쉽게 우리 흔히 하고 있는 비대면 영상 상담으로 이어졌습니다. 물론 초기에는 실수도 많이 했죠. 상대방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비디오가 보이지 않아서 자료가 제대로 원활하게 띄워지지 않아서 고생은 했습니다마는 과거의 그런 경험이 큰 도움이 됐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을 소문으로 들으신 많은 몇몇 지점에서 저를 초청해서 제가 세션도 했었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상 비대면 상담할 때 어려운 점이 뭐냐라고들 질문하시던데 사실은 그 중에 가장 큰 어려움이 뭔지 아세요? 가장 큰 어려움은 LP들 스스로가 영상에 노출되는 게 꺼려졌던 게 가장 큰 장벽이었었어요. 오히려 고객분들은 많은 분들이 재택근무하면서 영상으로 회의도 하고 영상으로 상담도 했었는데 정작 저희 라이프 플래너들이 그걸 더 꺼려했던 것이죠. 일부 LP들은 처음에 저처럼 상담은 무릎 맞대고 얼굴 보고 하는 게 상담이야 라는 생각을 굽히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저는 예전부터 상당히 많은 이렇게 전자기기 쓰는 걸 좋아했었습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들 쓰고 계시는 아이패드, 또 저는 아이폰을 쓰고 있고, 뭐 애플워치를 차고 있고, 뭐 다른 여러 가지 도구들을 활용하는데, 제가 최근에 아이폰을 신기종으로 바꿨습니다. 매장의 직원이 제 나이를 보고는 이 나이에 아이폰 쓰는 게 어렵지 않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묻는 그 매장의 직원이 좀 이상했어요. 왜 그러냐? 미국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대부분 다 아이폰을 쓸 텐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아이폰 쓰는 사람이 꼭 젊은 사람이어야 되는가 하는 그런 고정관념이 갖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저는 TV에서 이런 프로 있지 않습니까? 생활의 달인. 생활의 달인을 보면은 나이가 많건 적건 단순하지만 그 일을 꾸준히 오래 했을 때 아무도 따라할 수 없을 정도의 경지에 이른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아까 제가 앞에서 언급한 15세, 16세 그런 어린 아이들이 저희는 감히 할 수도 없는 그런 속사포 같은 랩을 해대는 것은 아마 그네들이 10년 전부터 혹은 그 전부터 아마 그 연습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그 자체가 아주 큰 스스로의 장벽을 치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 나이가 드는 사람은 이거를 못하는가? 나이가 든 사람은 얼리 어댑터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거죠. 유연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강에서 자전거 타는 것을 즐깁니다. 우리 일을 흔히 자전거 타는 것에 비유하지요. 페달을 계속 저어야 쓰러지지 않는다. 이런 의미 아닙니까? 근데 저는 좀 다른 각도로 생각합니다. 자전거에는 앞바퀴와 뒷바퀴가 있죠. 앞바퀴는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면서 방향을 틀어주고, 뒷바퀴는 방향은 틀지 않지만 우직하게 앞바퀴가 정해놓은 방향을 그냥 따라만 갑니다. 저는 그 앞바퀴를 유연성이라 보고요, 뒷바퀴를 지속성이라 봅니다. 만일에 자전거가 앞바퀴, 뒷바퀴 다 방향을 틀 수 있도록 이렇게 된다면은 아마 진행을 못 하겠죠. 반대로 앞바퀴, 뒷바퀴 모두 다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어 있다면은 방향을 틀 수 있겠습니까? 적절하게 어떤 것은 유연하게, 어떤 것은 꾸준하게, 흔들림 없이 하는 게 필요한 것이죠. 저는 우리 일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캐시라고 봅니다. knowledge, attitude, skill, habit. 이 네 가지가 골고루 갖춰진 LP가 저는 완성된 LP라고 보는데, 이 네 가지를 유연성과 지속성으로 구분하면은 유연성은 knowledge와 스킬, 지속성은 어티튜드와 헤빗이라고 봐요. 끊임없이 바뀌는 지식을 예전 것만 고수한다거나, 혹은 우리 상품이 끊임없이 진화하는데 예전 것에 머물러 있다거나, 혹은 우리 젊은 고객들은 정말 아는 것도 많고 경험도 생각보다 많은데 그들에게 예전의 방식대로 클로징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유연성이 좀 떨어지는 것이죠. 반면에 이 일을 접하는 태도라든지 제가 살아가는 어떤 습관은 매번 바뀌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마치 자전거의 뒷바퀴처럼 그냥 꾸준하게 누가 뭐래도 항상 늘 변함없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저는 운동 중에 조정을 합니다. 한때 예능 프로에서 연예인들이 조정을 한번 했던 게 방송된 게 있었어요. 그 바람에 많은 분들이 조정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운동을 해봤는데요. 그 중에서 조정은 정말 좋은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조정은 사실은 그 신체의 모든 부위를 써요. 발목부터 요 팔꿈치, 어깨, 등, 허리, 특히 허벅지. 그런데 몸 전체를 쓰는 운동임에도 불구하고 부상의 위험은 아주 낮아요. 왜 그러냐? 배를 타고 물을 이렇게 저으면서 가는 아주 부드러운 운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조정은 야외에서 하거든요. 야외에서 하기 때문에 물과 바람과 경치 이런 것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좋은 운동이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조정이 돈이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단지 할 수 있는 장소가
제한이 많다는 것 뿐이죠. 조정은 팀워크를 다지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조정은 8인승이 있고요. 4인승이 있고 2인승이 있고 1인승이 있습니다. 저는 4개를 다 타보고 그 중에서 2인승, 4인승, 1인승을 주로 타는데 이 조정이 마치 우리 일과 혹은 전 직장하고 비슷해요. 왜 그러냐면은 조정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타는 게 8인승인데요. 8인승은 8명의 선수가 노를 졌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신입이에요. 노를 잘 못 져요. 균형도 잘 못 잡고. 그래도 큰 문제 없습니다. 왜? 나머지 7사람이 그 사람 몫을 해주기 때문이에요. 거기다가 8인승과 아마추어 4인승은 방향을 정해주는 콕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정은 목표를 뒤에 두고 배를 저어서 가요. 그러니까 선수들은 목표가 뒤에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8인승과 4인승은 목표를 정면에서 보고 있는 그 다른 선수가 방향을 정해주고 독려를 해주고 격려해주고 합니다. 이게 마치 전 직장 같아요. 전 직장에서는 신입 사원이 목표도 모르고 일도 잘 모르고 인간관계도 좀 아직도 서툴러도 갈 수 있는 거죠. 왜? 많은 동료, 선배, 목표를 정해주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조정에서 2인승과 1인승은 방향을 잡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스스로 방향을 정하고 속도를 정하고 균형을 맞추죠.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거는 1인승이에요. 1인승은 같이 힘을 합할 파트너도 없고 균형 잡기에는 너무나 좁은 아주 작은 배에 저 혼자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이죠. 이거는 마치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일과 거의 같은 것 같아요. 제가 LP를 20년 넘게 했지만 물론 제 옆에서 도움을 주는 매니저, 동료 많이 계시지만 결국은 노를 젓고 방향을 정하고 균형을 잡는 것은 저지 어느 누구도 제가 물에 빠질 때 잡아주지 못하거든요. 제가 1인승을 레슨 받을 때 그 코치께서 배를 타고 따라옵니다. 모터포트를. 그럼 저는 그분의 목소리 들으면서 배우죠. 하지만 제가 한번 빠져봤거든요. 빠지는 순간에 우리 코치 저 손 써주지 못합니다. 우리 일도 그런 것 같아요. 어느 누구도 조언할 수 있지만 저 스스로 그것을 컨트롤할 수밖에 없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목표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는 속도도 중요할 수 있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균형이 가장 중요해요. 이 균형은 우리 일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아까 앞에서 자전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캐시가 균형 잡히게 갖추도록 노력하는 게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빠, 엄마, 큰아들, 막내, 어린 아들 이렇게 넷이서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면은 이 가족이 걸어가는 속도는 누구에 따라가느냐? 가장 어린 막내가 가는 그 속도에 따라가는 거거든요.
아빠가 힘이 좋아서 빨리 갈지 모르지만 결국은 막내에 따라서 그 보폭과 속도가 정해지는 거예요. 마치 양동이에 구멍이 뚫려져 있는데 거기 물을 부었을 때 물이 남아져 있는 그 높이는 마지막 맨 바닥에 있는 구멍의 높이라는 거죠. 만일에 아까 말씀드린 날리지, 어티튜드, 스킬, 헤빗이 있는데 골고루 이게 함양이 됐다면 물은 높게 쌓여져 있을 것이고요. 그 중에 하나라도 맨 밑바닥에 있다면 그만큼만 물이 쌓일 거예요. 가장 흔한 게 날리지 상당히 좋고 스킬도 좋고 그리고 어티티도 좋은데 헤빗이 안 좋은 이럴 수 있잖아요. 물론 그래도 잘할 수는 있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균형은 저는 건, 처, 재, 사, 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고객분들을 만날 때 고객을 이렇게 평가 한번 팩트 파인딩 하거나 혹은 제가 이야기 소재가 없어서 할 때는 주로 이 5가지로 얘기합니다. 순서대로 이것만 잘하면 팩트 파인딩 별도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첫 번째로는 건강이죠. 건강. 선생님 건강하십니까? 어디 아프십니까? 지난번에 알았던 병원 다 낫나요? 하는 그 건강. 아마 이 5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건강일 거예요. 두 번째는 제가 처라고 표현했지만 가족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제가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면서 우리 어머니가 심하게 아프거나 우리 애가 많이 아팠거나 혹은 우리 집안이 약간 좀 불화가 있거나 이러면은 일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 가족도 화목하고 건강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재물입니다. 어느 정도 적정한 수입과 적정한 지출과 그다음에 적정한 이 저축과 투자가 골고루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네 번째는 사업입니다. 저희로 볼 때는 생명보험 사업. 사업이 균형 있게 잘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마지막이 제가 우자, 우라고 써놨지만 이거는 인간관계입니다. 다 좋은데 인간관계가 특별히 안 좋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것 하나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의 지탄을 받을 수도 있죠. 따라서 아까 제가 예로 들었던 것처럼 양동이 예를 들었던 것처럼 건강, 가족, 재물, 사업, 인간관계가 비슷비슷하게 형성이 되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는 제 몫을 다하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몫이라는 것은 뭐 주관적이어서 잘 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집에서는 남편으로 또 아버지로 회사에서는 라이프 플래너로 또 선배로서 후배로서 고객들에게는 평생 함께 갈 수 있는 어떤 파트너로 제 몫이 있는 것이죠. 저는 이런 몫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연하게 또 어떤 거는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면서 균형을 갖추면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세션을 듣고 있는 여러 동료, 선후배 여러분들과 같이
꾸준하게 좋은 모습 보이면서 같이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건강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